지난주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걸 두고 또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황미라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이 4가지 방안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선택권이 넓은 건데 또 어찌 보면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고 그냥 뭐 방안만 내놨다라는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먼저 좀 간략하게 이번 4가지 개정안의 목표 범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 보험료율은 9%, 13%, 기초연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의 범위 내에서 목표 범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을 도출을 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첫 번째 안과 또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두 번째 안, 또 소득 대체율은 45%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2%에서 13%로 올려야 한다는 세 번째 안과 네 번째 안이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다양하다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그 정부의 제시를 하면서 정부가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좀 받고 있었는데요. 예. 그 4가지 복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 복지부 측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상반된 의견들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4가지 비교안을 좀 제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좀 안들이 워낙 많고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는 안들은 지금 뭐 다 나온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결정을 그래서 회피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 늘어나다 보면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거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내용도 전해주시고 이제 평가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바로 그 두 번째 안인데요. 바로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기초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기초연금만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인데요. 사실 나머지 3가지 안에 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받는 실질적 급여액은 가장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 소득자가 25년 동안 그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을 때로 가정을 했을 때요. 예. 월급이 25만 원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25년간 가입을 했다면 노후에 월 100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미래 세대가 또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정부 예산에서 40조 원 넘게 들 거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그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한 건데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국비가 첫 해에는 20조 9천억 원, 2026년에는 28조 6천억 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통 국비 77%, 지방비 23%를 합쳐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국비의 지방비 부담액을 더하게 되면 총 예산액은 2028년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고령화로 인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그 추세인 만큼 그 국가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요. 72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초연금을 이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필요한 재정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지 않은 채 기초연금 부담만 계속 커진다면 30년 후에는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는 이중 분담을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안이 부담스럽다면 또 2가지 안 제시한 것이 지금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겠다라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도 좀 늦출 수 있을 거다라고 국민연금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정부 측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득 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또 그 보험료를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인데요. 마지막으로 또 4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이고 또 보험료를 최대 13%
3%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두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췄다는 걸 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소득 대체율을 45%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게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은 2062년입니다. 이때 기금은 마이너스 327조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현재 설계된 제도의 기금 최대 적립 시점보다 4년 더 늦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가지 안 모두 노소득 보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 안정을 포기하는 방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질문은 딱히 답을 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그 의견 조사를 좀 들어봤더니요. 응답자 절반 이상이 53% 가까이 되는 분들은 소득 대체로 인상하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50% 가까이는 소득 대체율을 5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응답자의 응답을 보였는데요. 27%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였고요. 또 45%까지 올려야 한다는 건 8.4%를 차지를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늘어나면 실제 급여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모두가 좋아하겠지만 이제 보험료율 인상이 어디까지 또 합의가 가능할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방안도 4가지나 나오고 이 안에서만 숫자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뒷내용은 잘 안 읽거나 이제 여기까지 지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내용들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방안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최장 1년간 보험료를 절반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이 됐고요. 또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출산 크레딧 혜택을 현재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주겠다는 방안도 마련이 됐습니다. 아이를 한 명만 낳은 여성도 6개월치 보험료를 보너스로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또 부부가 이혼을 해서 국민연금을 나눌 때는 혼인기간을 1년만 돼도 분할연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할연금은 부부 중 한쪽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를 해서요. 연금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현재는 분할연금을 받으면요. 5년 이상 결혼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이 연금 수급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 소진과 관련해서 불과 2~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명문화해라라는 것이 주요 키워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개편안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또 정부가 왜 공무원 연금 적자만 보전해 주는 거냐 등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하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우세한데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국가 부담이 막대해진다는 겁니다. 2013년에도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지급 보장안이 통과가 됐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혀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개편한 뒤에 지급보장 명문화를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여론 수렴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절차적인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이후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확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기도 전에 야당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미래 세대의 짐을 떠안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박미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